네, 반갑습니다. 안대리님. 오늘은 정치에 가려진 한국 경제의 붕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즘 뭐 다 정치밖에 없죠. 뭐 제가 근무하는 이제 회사 주변에도 막 시위하고 뭐 지지하고 뭐 화교들 욕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뭐 화교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간략히 다뤄볼게요. 저는 대학교를 재외국인들이랑 같이 다녔습니다. 거의 저희 과의 절반 이상이 재외국민들이었는데 학교나 이런 거 있어서 이제 분들이 뭐 어떤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그건 오늘 주제는 아닌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경제 붕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저는 계엄이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계엄을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청와대나 용산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마 지지율은 저는 한 자릿수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저는 계엄이 대통령의 희망퇴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경제를 봤을 때 사실은 누가 잡아도 지금 엄청나게 붕괴하고 있는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뭐 간략하게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한국의 언론들은 이렇게 또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죠. 1인당 GDP는 일본, 대만보다 높다고 하는데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오늘 구인 배수에 대한 기사가 메이저 언론사에 많이 나왔습니다. 구직자 100명에 일자리 28개밖에 없다. IMF랑 똑같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것도 이제 워크넷이라고 해서 키는 완벽하게 구인 배수는 아닐 겁니다. 어느 정도 정부가 컨트롤이 가능한 어떤 그런 사이트에서 낸 구인 배수인데 이 구인 배수 0.28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냐면은 일본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취업 빙하기 때가 있었잖아요. 모두가 일본이 붕괴하고 망했다고 주장했을 때 그때가 0.49, 0.5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은 거품이나 사회 부분에 있어서 경제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낭떠러지 지금 끝자락에 서 있는데 어떻게든 지금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구인 배수가 지금 0.28이 나온 거거든요. 거의 뭐 인류 역사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뭐 한국 정도 규모의 이제 선진 G20 국가 중에서는 아마 거의 역대급 숫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데 이것보다 더 이제 구인 배수는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이제 뭐 희망퇴직 수중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경제가 이것만 봐도 거의 붕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근데 현재 이런 상황인데도 뭐 1인당 국민 소득이 일본과 대만을 넘었다고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한국 언론들이 이제 이런 거죠. 아니 1인당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뭐합니까? 100명 중에 72명이 일자리를 묻고 해서 소득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선진국이고 1인당 국민 소득 이런 게 지금 중요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그냥 이렇게 자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예,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참 한국이란 국가는 참 어떤 국가인가 생각이 들고 뭐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뒤처지는 일본의 구인 배수를 볼게요. 25년 1월 9일 날 나온 겁니다. SBS 뉴스에 나온 거예요. 1인당 1.2개 있다는 소리입니다. 구직자 1명당 1.2개 일자리가 있다는 소리예요. 물론 뭐 이런 막 파견직도 있고 다양하겠죠. 근데 아무리 뭐 이걸 내려치기 해도 6배가 지금 거의 4배에서 6배 사이가 차이가 나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일본은 그냥 마음 먹으면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내가 하면 굶어 죽을 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이제 꼰대지들 일자리는 많은데 네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지금 구인 배수가 0.28인데 여기에 대고 노력을 안 한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쳐 맞아야 됩니다. 댓글이나 말 조심하세요. 상황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고 뭐 일을 안 한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있으니 또 이거는 이제 뭐 최근에 슈카월드에서 얘기가 나온 거죠. 정치인 애들이 뭐 본인이 뭐 무슨 죄니 하면서 뭐 이렇게 누가 낫니 뭐 국가를 위한 길이 뭐니 이딴 식으로 헛소리 하고 있는데 보세요. 구인 배수는 0.28입니다. 그 정도로 경제가 완전 초토화됐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지속되면 밥을 굶게 될 거예요. 진짜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쌀 받아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출산율은 뒤에서 1등이고 자살률은 앞에서 1등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 국가는 완벽하게 실패를 한 거예요. 물론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뭐 209개 국가 중에서는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중하로 치면은 저는 상위나 중 거의 끝단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G20 국가 뭐 이 정도 안에서는 한국이라는 국가는 완벽하게 실패한 국가인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책임이 있습니다. 뭐 국민 5천만 다 책임이 있는데 저는 정치인들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누가 잘났느니 누굴 뽑으라니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노예들이 다를 바 없죠. 지금 이 여야 불문하고 이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그 수많은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해서 일단 쓰레기 새끼들이 지금 이렇게 경제 붕괴시켜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지지해달라? 뭐 청년들이 뭐 정신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일단 헛소리하고 자빠져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선동이 되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조선 사람들 DNA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제 붕괴나 일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사태에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들은 책임이 있는 사람,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경제를 거의 대붕괴시켜 놨는데 대통령 포함해서요. 당 대표 다 포함해서요. 지금 이지랄로 해놨는데 뭐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그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지금 사람 새끼가 맞습니까? 예, 그 애들은 다 물러나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이제 또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올해 1% 성장이라고 하는데 뭐 한국의 GDP나 성장률 이런 건 좀 사기가 많죠. 해외 생산부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다 고려해도 지금 뭐 1% 중반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작년이 IMF 역대급이라고 했잖아요. 올해는 훨씬 더 심할 겁니다. 그리고 내후년은 훨씬 더 심할 거고 그 후년은 훨씬 더 심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낭떠러지로 계속 몰고 있는데 계속 부채를 쌓고 있죠. 그걸로 부동산에 억지로 부양을 하고 있죠. 어떻게든 계속 그냥 마취제를 맞으면서 버티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이라는 국가의 경제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구인배수 뭐 0.28이라고 하는데 모르죠. 뭐 인류 역사에서 한 자릿수 뭐 거의 제 시력만큼 하락할 수도 있겠죠. 예, 0.1 뭐 이런 식으로 뭐 0.05 이런 식으로 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기업들이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뿐만 아니고 중견기업도 지금 현금이 다 말라가고 있어요. 예, 뭐 지금 뭐 더 사실 얘기할 게 없습니다. 뭐 노동 현황을 봐도 전체 근로자 수도 계속 줄고 있고 뭐 과거에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었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자영업 자체가 완전 대붕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골목골목 식당 그런 게 아니고 완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화가에 가도 지금 뭐 가장 잘되는 브랜드가 임대 브랜드밖에 없죠. 임대만 지금 가득하고 다 거기서 일해야 될 외국인 근로자들도 지금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뭐 제조업 이런 것도 이제 완전히 막 3차 밴더, 4차 밴더 이런 지방 공단 같은 데에 그냥 외국인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지금 이제 완전 다 망해버리다 보니까 외국인도 일자리가 없는 상황. 저는 아마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이런 비율도 23년, 22년이 피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안 들어. 아니, 일본에 가면 되는데, 일본이 1.2인데, 상식적으로 일본에 가서 취업을 훨씬 더 많이 하겠죠.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 다 일본으로 도망을 치고, 외국인 근로자도 다 도망을 치고 해서 한국에는 지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인 비율이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청년들이 다 탈출을 할 거기 때문에. 아니, 한국에서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 뭐 100명 중에 28명 빼고 72명은 백수가 되는 거고, 또 실제 그 일자리도 뭐 경력직이나 이런 할당제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다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그냥 사회 초년생 청년, 뭐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 이쪽 계층은 그냥 일자리를 거의 못 구한다고 봐야 됩니다. 뭐 옛날에도 갈 사람은 간다, 못 갈 사람은 곤다라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대기업 가고 어떤 사람은 좋은 회사 가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100명 중에 28명만 일자리를 구한다는 말은 그 72명의 유효 수요, 소비 이런 게 다 박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외국에서 90% 이상 파는 기업이 아니면은 내수 의존도가 있는 기업들, 근데 내수 의존도가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삼성도 모바일 사업부는 내수 의존도가 높습니다. LG도 마찬가지고요. LG는 모바일, 근데 뭐 현차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차 판매량이 계속 역대급 최강수하고 있죠.
뭐 이런 걸 봐도 그냥 소비 자체가 아예 다 붕괴를 한단 말이고, 한국 기업의 70% 이상은 매수 기업들입니다. 생각보다 수출하는 기업은 많이 없어요. 그런 기업들에 있는 일자리가 또 줄어든다는 말이, 그럼 그 잘린 사람들은 또 소비력이 감소를 하겠죠. 계속 이 완벽히 이 지옥의 데스 스파이럴에 들어온 상황이,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완전한 붕괴가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뭐 거의 지금 경제 붕괴 단계로 봤을 때 한 뭐 레벨 10까지 있다고 보면은 저는 5, 6까지는 왔다고 보고 이제 7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강도는 5, 6, 7 가면 거의 전 2배 이상 더 훨씬 심해진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안전벨트 꽉 매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부동산 이런 거 광고하는 거 보면 참 할 말이 없고, 그리고 뭐 사업가들은 안전하다. 아니 72명이 돈을 써줘야지 사업가가 돈을 버는 거 아닌가요? 한국에 있는 기업체들은 뭐 무수의 뿌린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은 한국 경제 붕괴의 영향을 받습니다. 안전한 기업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건 대기업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슬슬 붕괴가 일어나고 있고, 그 정치에 지금 가려져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경제 붕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뭐 탄핵 사태, 뭐 이런 내란, 뭐 이런 걸 굉장히 큰 이슈처럼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이 되든 이 경제 붕괴를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뭐 사람이 지금 현재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치인들은 이런 혼란이 계속 되기를 바랄 겁니다. 왜냐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정치인들한테. 만약에 어떤 특정한 개인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집권 여당이 있다면 이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히려 정치인들은 이 상황을 지금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무서운, 결국에는 뭐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도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를 처음 맞고 나서 김중현한테 총 맞고 시위 일어나고 완전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레벨의 정치인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이 정도 경제 붕괴를, 정치인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경제가 이 정도로 붕괴를 했고 앞으로 더 붕괴한다는 말. 오히려 혼란을 계속 더 유지되고 키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런 사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기성 정치인들에 대해서 절대 신뢰를 하지 않고, 얘들은 다 여야 불문하고 싹 다 모아서 은퇴를 시킨다면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뭐 얘들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뭐 지지하고 있다는 생각은 그냥 하지 마세요. 완전 노예 마인드입니다. 진짜 그 조선인 노예 마인드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이상입니다.